앞서 들어오셨듯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기관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1차 소환장에 이어 2차 소환장을 보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모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죄 수사는 검찰 특수본 그리고 네.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이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사 속도가 빠른 건 검찰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요. 네. 8일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늘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요.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긴급 체포했는데 네. 검찰이 수사 관할권 문제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서 경찰이 신청한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네. 과연 누가 소환 조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고 공조본에서도 또 보냈고요. 예. 조금 전 양형욱 기자 리포트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일단 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남동 관저를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그 접수를 불응해서 못 보냈고 다만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에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 검찰도 뭐 이제 검찰은 일단 일차 1차는 어제 10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발송했는데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는지는 아직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난주에 벌써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잖아요. 이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지 않나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내란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경찰은 수사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법 남천교 영장 전담 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개시권이 없다면 공수처도 없기는 마찬가지긴 한데요. 다만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요. 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또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네,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검찰의 경우 경찰관 범죄 수사를 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 수사를 할 경우에 별건 수사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공수처도 보내고 경찰도 뭐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네. 이렇게 복잡한데 윤석열 대통령 소환 수사는 누가 하는 게 가장 공정할까요?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면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검찰이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앵커께서 질문하신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보면은 검찰은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송치받아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12월 3일 계엄 이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 자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어떻게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힘이 빠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환장을 보내고 강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은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런데 수사 주체를 정리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각각 기관이 다릅니다만 세 기관이 모두 국가 기관 중 하나라는 데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는 조율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실도 누구도 나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 자율적으로 검찰과 군사검찰이 합동수사를 하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수사를 하듯이 합수부를 구성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기관끼리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을
은행은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못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만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권 기자, 그 네.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천대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나와서 군 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네.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당장 윤 대통령 소환장을 검찰이 보내고 공수처도 보내면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도 부르고 공수처도 부르면 윤 대통령에게 소환 불응 내지 거부의 명분을 줄 수 있다. 소환 불응을 명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 쪽에서 국가기관끼리 중복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울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